자, 그러면 직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발전기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구성이죠. 자, 전기자는 전기자 권선하고 전기자 철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기자는 전기자 권선과 철심으로. 자, 그 다음에 전기자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속을 끊어서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속을 만드는 거는 계자, 정류작용을 하는 건 정류자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자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정류자, 얘는 브러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철심의 건선을 갖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든다. 자, 자속을 만든다. 여기 키워드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계자가 되겠습니다. 자, 계자의 주된 역할은 자속을 만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건선에 유도된 유기기전력을 정류해서, 자, 정류해서 키워드가 정류해서 직류로 뭘 교류를 직류로, 그죠? AC를 DC로 바꾸는 걸 우린 정류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정류자라 한다. 자, 직류 발전기를 구성하는 분 정류자는 무엇이냐? 자, 정류는 정류하는 거죠. 자, 다시 AC를 DC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다음 전기장 건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여 여기 기전력을 외부와 연결하는 거, 그런 장치를 우리는 브러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의 역할은 뭐예요? 외부와 접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는 전기자 권선과 외부를 접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류자가 직류 발전기에서 전압 정류자, 전압 정류는 누가 하느냐? 보국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 탄소 브러쉬를 뭐라 그럽니까? 저항 정류를 하죠. 저항 정류. 자, 그 다음에 보국이 없는 직류기 운전 중 중성점 위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중성점 위치가 안 되는 건. 부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중성점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부하 시 중성점을 이동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직류에서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 중 저압 정류의 역할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보극이 됩니다. 그죠? 자,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극이다. 자, 그 다음에 직류에서 불꽃 없는 정류를 갖다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자, 정류를 계산하는 거죠. 보급과 탄소 브러쉬입니다. 보급과 탄소 브러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정류 곡선 중 브러쉬 후단의 불꽃이. 자, 브러쉬 후단이란 건 뭐예요? 브러쉬 후단. 불꽃이 일어나기 쉬운 것.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정류 곡선 중이라고 했는데, 없죠. 그죠? 없는데, 여기 정류 초기에는 과정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류 말기에는 부적정류가 됩니다. 그죠? 정류 말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중 다중증권의 극수 P인 직류기의 전기자 병렬 혈수는 A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A는 뭐하고 같아요? 예, 중권은 P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중권의 P는 A하고 같다. 자, 극수가 있으면, 즉 중복도가 있으면 MP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극 팍권 그랬습니다. 그죠? 팍권의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병렬 혈수. 자, 팍권은 무조건 2입니다. 그죠? 팍권 2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중 중권의 극수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혈수 A는 어떻게 되느냐? 자, P와 같죠? 자, 중권에서는 병렬 혈수, 극수, 브러쉬 수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가 Z죠. 그 다음 극수가 P, 회전수가 N일 때 유기기전력이 165V였대요. E가, 자, 매극당 자속 파이는 얼마인가? 자, 이거는 이거 계산해야 된다. 죠 E는 60A분의 PZ 파이 N에서 지금 P도 있고 Z도 있고 이제 N도 있습니다. 그죠? 파이가 없죠. 그럼 파이를 구해야 되는데 권선법이 파급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자, 그래서 파이는 60 곱하기 A가 2니까 쓰고,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쓰고요. 그 다음에 극수는 우리가 6극입니다. 그 다음에 도체수 220, 회전수 1500 rpm.
그죠? 요걸 165V죠. 다 넣으면 0.01 웨버가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문제인데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 전기자 총 조체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 유기 기전력을 구하래요. 자, 아까 유기 기전력은 위에 문제와 같은 문제죠. 자, 그래서 E는 60A분의 P존 하면 되죠. 자, 그래서 60에 파권이니까 2. P는 6극, 도체수 220. 자, 그 다음에 자속이 0.01, 회전수가 1500rpm이었습니다. 그러면 165V가 발생하겠습니다. 자, 22번에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좌 저항이 40오hm, 계좌 전류가 3A, 전기자 저항이 2ohm일 때 유기 기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무부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그랬다 그죠? 분권 발전기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게 분권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좌 저항이 40이에요.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얼마냐면 이게 3A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우리가 전기자 저항이 2ohm이네요. 그죠? 2ohm이고. 자, 계좌 전류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없습니다, 여기에. 자, 그런데 이제 무부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오픈되어 있다. 그죠? 무부하니까 부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다 흘러가니까 여기 IA가 계좌 전류 IF와 같겠다.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유기기전력 E를 계산하면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되나요? E는 자, IA, RA 플러스 V가 되죠. 자, 여기가 V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V는 뭡니까? IF에다가 RF를 갖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40을 하니까 120V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3A 곱하기 2ohm 더하기 120이 돼서 126V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회로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6극 직렬권 발전기의 전기 도체수 Z, 매극 자속 파이, 회전수가 900이었다. 그죠? 이때 유도 기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E는 60A분의 P, Z, 파이, N입니다. 자, 그래서 60은 60 쓰면 되고요. 그 다음 A는 지금 직렬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극이란 뜻이죠. 파콘하고 같은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P가 6극이고, 도체수가 300이에요. 300이고, 그 다음에 자속이 우리가 0.02고, 얘가 900이 되겠습니다. 900. 자,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대상 계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고, 얘 날아가죠. 그죠?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여기는 30이고, 그죠? 그러면 요게 0.01이 되니까 3927 하면 270V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죠? 그때 유기기전력 F가,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돼요? BLV 사인 시타가 되겠죠. 자, BLV 사인 시타가 되는데, 지금은, 뭐, 다른 특별한 그게 없네요. 그죠? 있는 건 BLV밖에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가서 25번 문제.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구하겠습니다. 전기자 전류가 104고 유도 기전력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죠? 분권인데 어쨌든 여기에 유기 기전력이 생길 거고요. 자, 요렇게 있고 계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전기자 전류가 여기 104A라고 그랬어요. 104A. 저항은 0.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발전기의 전압이 뭐냐고 물어봤고 유기 기전력이 있으니까 E는 어떻게 돼요? IARA에다가 전압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V는 E에다가 마이너스 IARA를 하면 되겠죠. 자, E가 우리가 110.4V였어요. 그런데 전류가 104에다가 0.1을 하니까 10.4V가 빠지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100V가 단자에 걸리더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격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분권 복권 발전기에서 분권 계좌 저항이 25mm 때 전기자 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분권 계좌라는 게 여기가 25라 그랬습니다. 그죠? 25.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럼 여기로도 흘러가겠죠. 이게 계좌고 여기에 전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전기자 전류. 자, 그다음에 여기 출력을 한번 보면 자, 500 50kg예요. 그죠? 그러면 50kg고 우리가 250이니까 이렇게 휘름 동그라미 3개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 날려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2배 하면 되니까 네. 200A가 흐른다 그죠? 200A가 어디에 부하가 200A 흐른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자, 부하가 200A 흐르고 자, 그 다음에 본권 계좌 저항이 얼마냐고 계좌 저항이 얼마냐면 25다 그죠? 그럼 계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면 250V예요. 여기가 250V 맞죠? 여기가 250V니까 여기가 250V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전류는 얼마예요? 250을 25로 나누면 되니까 10A 그러겠죠. 그럼 이 전류하고 이 전류 더하면 이 전류가 되니까 여기는 210A 된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모부압 본권 발전기 계좌 저항이 60, 계좌 전류가 1A, 전기자 저항이 0.5라면 유도 기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모부하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자, 여기 계좌 저항이 60이에요. 계좌 전류가 1A입니다. 그러면 전기자 저항은 0.5고요. 그럼 전기자 전류도 어떻게 돼? 1A 되겠죠. 모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E는 IA, RA 더하기 IF, RF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왜냐면 이게 뭐예요? 단자전압 V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전압이죠.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0.5 더하기 1 곱하기 60 하면 60.5V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연구자석 또는 전자석 끝부분에 설치한 자석 재료편으로 전기자에 대응하여 계좌 자석을 공급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공급 부분에 적당한 분포를 시켜 역할을 자, 이게 자석을 공급입니다. 그죠? 공급하는 부분으로 적당히 분포시키는 역할, 요걸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극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슬롯이나 이렇게 있다면 회전자가 이렇게 있죠. 그죠? 회전자가 있으면 이 회전자하고 사이에 빈 공간, 요걸 균일하게 만들어줘야지 자석 분포가 균일하게 되겠죠. 얘가 뭐 균일하지 않으면 역시 자석 분포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거하고 이 외부의 어떤 전기자라든지 뭐 다른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비어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주로 역할을 하는 거는 뭐예요? 계좌 자석을 적정하게 공급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기동할 때라고 줄 거 볼게요. 기동할 때 저항은 기동저항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동기. 자, 그 다음에 계좌 저항기가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와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것을 직렬하여 전동기로 발전하고자 한다. 이 기동할 때 계좌 저항기의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지금 발전기,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을 직렬로 연결해가 전동 발전기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직류 발전기에서 발전을 해서 분권 전동기에 이제 분권 전동기를 돌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분권 전동기 구조를 한번 보면 뭐 이런 형태로 분권 전동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 직권 발전기는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럼 얘하고 이렇게 물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린다는 거예요. 그죠? 물렸을 때 우리가 계좌 저항하는 거. 자, 직권일 때는 계좌 저항이 여기가 그냥 계좌 저항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 RA가 있고 여기에 이제 RF가 있습니다. 그죠? RF. 그렇죠. 계좌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권이면 RF가 있고요. 그죠? RA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동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쪽에 있는 기동 토크는 크게 하고 기동 전류는 작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동 토크는 크게 하고 기동 전류는 작게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경우는 여기 계좌 저항을 크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크게 해버리면 얘를 크게 해버리면 여기 전류가 잘 안 흐르겠죠. 예, 잘 안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가 RF가 예, 커지면 IF가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얘를 너무 작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게 해버리면 여기서 생기는 전류가 굉장히 커서 일로 유입이 돼 가지고 이 너무 큰 전류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동기는 저항을 조금 작게 하고 발전기는 최대로 하라.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1번 문제는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저항 정류 그죠? 탄소 브러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자극의 중성척이 틀어지고 브러시 사이에 전압이 유기되어 불꽃이 발생한다. 이게 딱 제일 맞는 거죠, 그죠? 이건 정확한 말이고 주자속 분포를 찌그트려 중성축을 고정시킨다가 틀렸는 거고, 요건 맞아요, 그죠? 요게 틀린 거고, 감소시켜 유도 전압을 감소한다 했는데, 그죠? 직류 전압이 증가, 이거 그죠? 답이 1번이 맞다. 자, 그 다음에 보상 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떠냐 이렇게. 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전기자에 설치해서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직류기의 보상 권선은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한다.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은 인덕턴스를 갖다가 줄여야 되겠죠, 그죠? 줄여야 되고, 그 다음 접촉 저항이 큰 걸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작은 것 했으니까 틀렸고, 자, 리액턴스 전압 1을 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보국을 설치해야 되고, 브러시 중성축을 지나 회전축으로 약간 이동시킨다. 자, 다 맞는 얘기죠. 자, 5번 문제.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보상건선, 그 다음에 보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슈납함은 병렬 운전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조금 문제가 그런 게, 이 완전 주 그 역할은 보상건선이 맞는데, 보국은 사실은 반작용보다는 정류하는 데 더 역할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가 약간 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 틀린 것은 불꽃 날 수 있고요. 주자속 찌그러지고 주자속 영향 준다 그죠? 중성층이 자 회전 자 발전기는 뭐죠? 회전 방향으로 그죠? 회전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그죠? 근데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분 전압 변동률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자, 발전기를 전격 전압 220V에 전부하 운전을 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했다. 단자 전압이 242V가 됐다. 변동률 얼마인가? 자, 전압 변동률은 전격이 220에 자 242에 22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자, 위에는 220에다가 빼면 얼마입니까? 20인가요? 자, 그러면 10%가 되겠네요, 그죠? 10%. 자, 변압 변동률 구하라. 100에서 109 빼기 100이 된다가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얘는 9%가 되겠네요. 전압 변동률 C는 자 전격 부하에서 무부하 빼기 전격 부하 전압을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되는 거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격 쪽에서 이 무부하보다 전압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더 크다. 그런 건 여기에 분권은 일정한 값을 보이고, 타에서도 그렇죠. 평복권도 그렇습니다, 그죠? 가복권 같은 경우에 이쪽에 VN이 조금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초포형 인버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직접 제어, 초포형 인버터. 초포라는 건 뭔가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나가고있는 것 같다가 여기서 초포를 쓰면은, 초포는 일종의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스위치. 그럼 얘가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가.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전압을 제어한다. 이렇게 되는 걸 초평이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이제 직육의 손실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죠? 자, 손실이란 건 항상 뭐예요? 손실이란 거는 원래 입력하고, 그죠? 그다음 출력의 비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를 따지면 손실인데, 우리가 이 발전기와 전동기 있고, 그 다음 변압기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하고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출력을. 얘는 출력을 기준으로 해요. 전동기는 입력을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이 P고 Q는 출력이고 손실이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면 이게 입력이 되죠. 거기다가 출력을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발전기나 변압기는 규약 효율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전기자 철심을 규소 강반이 아니고 강판으로 성층하는 이유는 규소를 성층한 강판을 성층하는 것은 철선을 줄일 수 있다. 철선은 뭐예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두 개를 줄일 수 있고, 철심은 이제 우리가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줄이는 거고, 그냥 규소 강판을 쓰는 거는 히스테리시스를 줄인다. 이렇게 되죠. 자, 기계손에 속하는 것, 기계손은 이제 풍손이죠. 그죠? 베어링 마찰손, 그 다음에 풍선 등이 우리는 기계손이고,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손은 뭐예요? 철손입니다. 그죠? 얘는 동손입니다. 동손 중에서도 뭐 동손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부하손이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동손은 우리가 이제 코어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에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에 규소 상판을 쓰는 이유는 규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스다. 자, 맴돌이 전류를 없애는 것은 성층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 자, 여기 맴돌이 전류가 와류손입니다. 자, 맴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한글인지 한자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맴돌이는 이게 뭐 맴돌이는 한자인가요? 와류는 한자 같은데. 자, 그죠? 자, 다음 중 직류기 고정손. 자, 고정손은 뭡니까? 철손이 있어요. 그죠? 철손.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손 이런 걸 갖다 고정손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철손. 자, 그 다음에 특성공선에 무부하 특성공,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공선 했습니다. 그죠? 부, 네, 왜, 계부가 필요하다 그랬다. 그죠? 부, 그 다음에 유단이 필요하다. 유단자가 필요하다 했다. 그죠? 유단. 무부하니까, 계좌 전류하고,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이 필요하네요. 그럼 계좌 전류와 부하 전류는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하 전류 또 틀렸다. 그죠? 틀렸고. 계좌 전류와 무부하 단자 전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계좌 전류와 회전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무부하 단자 전압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유기기전력입니다. 그죠? 유기기전력이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부하 계좌 전류와 유기. 자, 그 다음 기타. 정력 운동을 제어하는데 두 개의 전자계폐기를 작동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인트로기라 한다. 자, 뭐예요? 둘 중에 한 개만 먼저 걸렸으면 다음에 동작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인트로기라는 게. 그 다음에 다음 중 특수 직류기가 아닌 것은 고주파 발전기가 특수 직류기가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은 간단하게 이제 문제 위주를 일단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론을 갖다가 또 한번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